네,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비대위원장 직함이 익숙했었는데, 예. 그 뭐 6개월도 안 했죠. 예. 오랜만에 좀 모시게 됐습니다. 예. 빨간 소파는 좀 뭐 잘 어울리시는데 마음에 드시죠? 예. 이게 그래도 채널A 소속 아닙니까? 그죠? 예, 그쵸. 예. 아주 색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뭐 의도하게 당색은 아니었는데 일단 예. 빨간 소파에 모시고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. 후임이었던 그래도 아주 친근합니다. 네. 후임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0일에 퇴임을 했는데 좀 센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. 당의 네. 개혁 의지는 빵점이다 이런 예.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이 말을. 예. 뭐 오늘 보니까 뭐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. 물론 당이 전체가 지금 좀 침체돼 있고 처져 있고 예.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그럴까요?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또 원외위원장은 뭐 최근에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네. 우리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.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 쥐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음에 있을 뭐 총선인가요? 거기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 당은 거의 뭐 소멸할 그 가능성이 크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그 개개인의 의지를 조금 더 북돋아주고 그런 어떤 방향성 있게 채널링하는 거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당이 얼마든지 개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. 글쎄요 뭐 좀 이렇게 요즘에는 이 도파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세게 얘기해야지 예. 좀 호응을 받는 시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과한 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빵점이라는 표현 예.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.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얘기했으리라 뭐 짐작은 합니다. 근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또 했던 얘기 중에 보면 당이 기득권의 변화를 막고 있다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혁신안이 좀 좌초된 것에 대해서 어떤 당의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어요. 뭐 그런 취지보다는 뭐 당이 지금 어쨌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개혁에 나서야 된다. 그래야지 우리 당이 생존할 수 있다. 그리고 예. 앞으로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. 이런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. 물론 김용태 위원장이 한 뭐 40여일, 50일 채 못되게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너무 짧긴 했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저희도 소장파 때부터 개혁 줄창나게 이렇게 주장도 해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뭐 혁명보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게 그 개혁을 어떤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바로 따라오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. 예. 그건 5가지가 진짜 우리한테 전부 다 필요한 거고 그것만이 유일한 개혁 방안들인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을 거고 네. 또 우선순위 차이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합의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만들어냈다면은 그게 훨씬 더 개혁을 하는데 실제로 개혁을 이뤄내는데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뭐 개혁 방안 중에서 대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뭐 혁신위원회 우리 송원석 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네. 혁신위원회 일환이 되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의 어떤 중요한 축으로서 그런 개혁을 이뤄내는데 그런 논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본인이 이 원했던 개혁 방안들이 뭐 대부분 실현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제 혁신 기구에 나중에 참여해서 그걸 통해서 좀 관철시키는 방안. 그러니까 물론 뭐 인선은 예.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당 의원들 혹은 당의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죠. 그러나
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까도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 얘기를 네.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당내 반발을 좀 많이 불렀던 게 대선 후보의 부당 교체 시도, 진상 규명, 뭐 그리고 이에 대한 당무감사였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예. 관련된 당무감사위원회가 또 열리기도 해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님에 대한 조사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예, 예. 이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? 글쎄요,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저에 대해서는 그 뭐 당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두서없이 물어볼 일이 아니라 네. 필요한 부분들, 알고 싶은 부분들 이미 뭐 어느 정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했다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 뭐 그래도 미진하면은 나랑 언제 한번 만나서 내가 그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더 이상 네.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당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부당한 교체라고 먼저 규정하는 거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론을 정해놓은 거니까요. 그렇죠. 결론도 네. 정해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론이 뭐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뭐 직권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부당하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아, 당시 비대위원이었으니까요. 이제 비대위원회 네네. 있었죠.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남부지법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내린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. 네. 뭐 일부에서는 그게 후보 그 교체가 뭐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니까 그건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당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후보 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. 그 시나리오를 그 스케줄을 보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이 시나리오 내지는 스케줄들이 그 당원과 당규 그리고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전국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 당원들의 승인 투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. 그걸 기각을 시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알면서 이거를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태 전 위원장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당무감사는 뭐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사실 대선 전에는 제가 지금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그대로 위임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놔뒀는데 그 관례는 계속해서 바꿔오는 거였었지요. 한동훈 대표 때도 바꿨고. 근데 뭐 놔뒀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 전에. 그래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요. 네.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도 뭐 당내에서 뭐 우리 의원들도 일부 있었고 당원들도 그렇고 그거 당무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제가 그건 거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유일준 비대위원장도 그냥 뭐 유임하는 걸로 규정대로 유임하는 걸로 그렇게 놔뒀었죠.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 이제 징계 문제도 그렇고 김상욱 의원 뭐 결국은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갔습니다만은 김상욱 의원이 과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그래도 안고 가야 된다. 그리고 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 또 김상욱 의원과 유사한 정도의 그 말을 한 의원들까지 징계하라는 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또 분열이니까요. 분열이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뭐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제가 안 한 상황인데 이제는 뭐 좀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대선도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무감사가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뭐 지금 제가 듣기에는
유일존 위원장은 이게 당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네요. 면담 조사 뭐 이런 네, 거다. 그 명칭 자체도 당무감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, 예. 네, 얼마든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새벽에 쿠데타를 했다느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데 그 비판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예. 좀 미뤄뒀던 당무감사도 진행이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. 예,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지금 이제 과거 문제들, 예. 뭐 당무감사 저희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직전의 문제, 이 계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계엄과 탄핵 부분을 끌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, 네. 그럼 뭐 하루빨리 우리가 미래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건지에 대해서 하는 고민이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네. 대해서 있었던 중요한 부분들도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